이 세 가지 중에 이미 언급되고 있죠. 저번 바닥신호 지표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알려주는 바닥신호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알려주는 첫 번째 바닥신호는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정책인데요. 자사주란 쉽게 말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하는데, 즉 개인이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듯이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수하는 이유는 경영권 방어, 주가 안정 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하면 기업 자체의 평판이 나빠지니까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개인도 아닌 해당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니까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 매입은 금지되어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를 샀다 팔았다 하면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는 자사주 매입 한도를 풀어줍니다. 실제로 지난 1일에 한국거래소가 3개월 동안 기존의 자사주 취득 한도인 총 발행 주식 수의 1%를 1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면 이런 조치가 나오면 정말 바닥이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완전히 바닥은 아니더라도 해당 정책 시행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지는 꼭 체크해야겠죠. 한도만 완화해봤자 실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2020년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600건을 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자사주 매입에 나설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공매도 금지 정책인데요.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공매도란 없는 걸 파는 거죠. 즉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팔고 나중에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하락폭이 더욱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세장일수록 투자자들의 온갖 미움을 받는 대상 1순위죠. 그래서 정부도 시장이 급락할수록 공매도 금지 정책을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공매도 금지가 바닥신호인 이유는 과거에 이 정책이 나온 뒤 주식시장이 저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됐던 적은 총 3번인데요. 실제 당시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바로 반등하진 않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다음에 상승했어요. 그러면 정책 시행 이후 얼마나 더 떨어졌고 최저점을 기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아무도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공매도 금지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바닥 신호는 아닐 수 있지만 정책이 시행되면 바닥이 가까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증안펀드라고 불리는 증시안정기금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증시의 안정을 위해 만든 기금인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들한테 주식시장은 너무 폭락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바닥을 받쳐주자. 대신에 절세 혜택 같은 거 줄게 라고 말해서 기금을 만들어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돈을 투입하는 거죠. 역대 과거 사례를 보면 증안펀드가 만들어진 건 총 5번인데요. 증안펀드가 바닥 신호인 이유는 기금이 조성된 이후 주식시장이 대체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990년과 2018년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과거 사례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주식시장이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을 때 증안펀드가 조성되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진짜 위급할 때 등장해야 존재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현재 코스피는 최고점 대비 약 29%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2020년 3월에는 기금만 조성하고 실제로 시장에 투입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V자로 반등했다는 점에서 역시 주식시장은 심리가 참 중요한 요소라는 걸 느꼈어요.
기금이 만들어지기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죠. 따라서 증안펀드가 조성되면 시간의 격차는 있더라도 증시 바닥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부가 알려주는 바닥 신호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자료조사를 하면서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증시 안정기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 한도 확대부터 공매도 금지까지 해보고 그래도 반등을 안 하면 마지막 히든카드로 증안펀드를 꺼내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중에 증안펀드가 가장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셋 중에서 1번만 나오고 2번과 3번은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죠. 즉 검토라는 말은 시장에 일단 신호를 주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정말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3가지 정책이 모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솔직히 진짜 바닥은 내가 시장을 떠나고 싶을 때 아닐까요? 주식은 원래 분할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마저 항복하고 주식을 안 한다면 포기할 때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다 팔고 떠나고 싶나요? 아니면 아직 머무르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